한 여자가 500원짜리 동전을 병원 복도 바닥에 던지며 말합니다. 그 돈 택시비에 보태세요. 당신 월급 수준엔 이 정도라도 감사한 줄 아세요? 청년 여자가 비웃으며 던진 동전이었죠. 중년 청소부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 의사가 무릎 꿇은 남자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그 남자의 손등의 흉터, 청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은 그날 새벽 한 남자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서강 메디컬 그룹 최상층, 병원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중년의 얼굴에는 밤을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죠. 책상 위 은빛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단둘만 남았죠. 그는 천천히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가 직접 닦았으니까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해. 당신이 그랬듯이.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스쳤죠. 벽에 걸린 명패가 보였어요. 서강 메디컬 그룹 창립자 겸 병원장 강태준. 금박 글씨가 새벽빛에 반짝였습니다. 25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던 작은 병원이 이제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이 떠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호라는 이름이 떴죠.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유진이라고요. 의료 유튜버예요. SNS에서 정말. 전화를 끊은 후 태준은 그녀의 채널을 찾았습니다. 화면 가득 완벽한 미소들이었어요. 해시태그 봉사, 해시태그 나눔, 해시태그 착한 일상, 어르신 손잡고 웃는 모습, 병원에서 환자 돕는 영상, 기부 인증.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여러분, 오늘도 병원 봉사 다녀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눈은요. 저 눈은. 태준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웃고 있지 않아. 25년간 사람을 봐온 그였습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회상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옷장을 열었어요. 맞춤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옷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죠. 낡은 청소복이 거기 있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두 개의 자아가 마주봤습니다. 병원장 강태준, 청소부 강태준. 정말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입어야 하나. 명품 시계를 풀었어요. 손목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20년간 이 시계를 차고 살았으니까요. 반지도 벗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찬 내가 아니라 벗은 내가 진실을 볼 수 있다. 청소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거친 천의 촉감이 낯설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죠. 이번엔 달랐어요. 평범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른손 등에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잠시 그 흉터를 바라봤죠. 20해 전 불 속에서 어린 민호를 구해냈을 때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빠. 어린 아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도 지켰다. 오늘도 지킬 거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 들어왔어요. 병원장님.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십니까? 그래. 하지만 위험합니다. 탐정을 쓰시면. 태준이 손을 들었어요. 말을 멈추게 하는 제스처였죠. 실장.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오는 법이야.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민호 선생님께는. 아들은 모르게. 태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모든 게 끝난 후에 말할 거야. 최 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안팀 준비 완료했습니다. 3층 전 구역 CCTV. 음성도 녹음됩니다. 좋아. 태준은 청소도구를 챙겼어요. 낯선 물건들이었습니다. 대걸레, 청소 카트, 고무장갑.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그럼 그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보겠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한유진, 내 진짜 얼굴을 보여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가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3층. 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6시. 병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오전 8시. 3층 VIP 병동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태주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바퀴가 삐걱거렸죠. 복도 끝 휴게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쉬고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50대 여성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청소반장 김순애였어요. 얼굴에는 오랜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죠. 네, 오늘 첫날입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평생 높임말을 듣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 커피 한잔 하세요. 순애가 종이컵을 건넸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아저씨는 304호실부터 310호실까지 맡으실 거예요. 네. 근데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좀 까다로운 보호자가 있어요. 태준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306호실인데. 순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청년 여자분이 계세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듯 했죠. 실은 우리한테 정말. 옆에 있던 젊은 청소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신입 직원 울렸어요. 대학 못 갔다고 비웃으면서. 맞아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SNS에는 착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중인격 같아요. 태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306호실 앞이었습니다. 태주는 걸레를 들고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았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었으니까요. 똑똑.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닦았어요. 어머, 여기 물기가 남아있네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청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명품 핸드백,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죠. 한유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다시 닦을게요. 유진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청소는 제대로 하셔야죠. 그녀가 발로 걸레를 밀었습니다. 툭. 걸레가 복도 저편으로 미끄러졌어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일어나서 걸레를 주우러 갔어요. 허리를 굽히는 순간 손등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오빠.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콤해졌습니다. 태준은 손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응, 나 엄마 병실이야. 걱정돼서 아침 일찍 왔지.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까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고마워, 오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전화를 끄는 유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영상 찍어야 해. 환자 돕는 콘텐츠. 태주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었으니까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에 집중하는 척했죠. 민호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였어요. 유진아. 민호가 306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나왔죠.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까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는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오빠가 주치의 선생님께 부탁해줘서. 유진이 민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아들은 모르고 있어. 유진아.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뵙는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벌써 준비 다 했어.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장님이시잖아. 긴장되긴 하지만. 걱정 마.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야.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걸레를 꽉 쥐고 있었죠.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제대로 볼게.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차가웠죠. 병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밝은 목소리, 민호의 다정한 대답. 태준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있는 흉터가 햇빛에 드러났어요. 20회 전의 흔적이었죠. 그때 너를 구했듯이 오늘도 구할 거야.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하루가요. 오전 10시. 306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어요. 아저씨. 그녀가 태준을 불렀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 화장실 좀 청소해 주세요. 지금요? 당연하죠. 더러운데 어떡해요. 유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준은 청소도구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VIP 병실답게 넓고 깨끗했죠. 침대에는 50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 그리 더럽지 않았습니다. 변기에 약간의 얼룩이 있을 뿐이었죠. 고무장갑을 끼려는 순간이었어요. 장갑 벗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봤어요. 네. 손으로 직접 닦아야 제대로 되죠.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위생상. 더러워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게 당신 일이잖아요. 못하겠으면 그만두든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이 드러났습니다. 손등에 화상 흉터도요. 유진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변기를 닦기 시작했죠. 차가운 도기의 감촉이 손에 와 닿았어요. 25년 병원을 경영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굴욕이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이 화장실을 들여다봤죠. 저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맨손으로 저걸. 태준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함이 온몸을 휩쌌죠. 유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됐으면 나가세요.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을 씻으려는데 유진이 말했어요. 빨리 다음 병실 하세요. 여긴 이제 됐어요. 그녀는 침대로 가서 어머니와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웃어요. 찰칵.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 해시태그 효녀딸 해시태그 병원 일상.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병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10번도 넘게 씻었어요. 하지만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게 있었죠. 굴욕감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네.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당하셨군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다 겪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유진의 SNS가 떠 있었어요. 수백 개의 게시물이 스크롤되었습니다. 병원 봉사, 어르신 돕기, 기부 인증. 팔로워가 15만 명이래요. 댓글 보세요. 전부 찬양이에요. 태주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천사 같아요. 정말 착한 분. 본받고 싶어요. 하지만 방금 전 그 화장실에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순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천사, 우리 앞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주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역시 그는 생각했죠.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최 실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병원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모두 녹화 중입니다. 태준이 답장을 보냈어요. 계속 녹화. 음성도 선명하게.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죠. 아저씨. 순애가 말했어요. 점심시간 되면 같이 드실래요? 식당 밥이 그나마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했죠. 306호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영상 조회수 대박 날 거야. 태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어요. 계속 일해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저씨. 순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걸었죠.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한유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진짜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복도 끝에서 민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태주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을 닦는 척했죠. 민호가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그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11시. 3층 복도는 방금 청소를 마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태주는 만족스럽게 자신이 닦은 바닥을 바라봤어요. 적어도 청소만큼은 완벽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어요.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려 있었죠.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태주는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유진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똑, 똑, 똑. 그리고 멈췄어요. 태준의 바로 앞에서요. 아저씨.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유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기울였어요. 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방금 깨끗이 닦은 바닥 위로요. 태주는 똑똑히 봤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손목을 살짝 틀어서 컵을 기울인 것을요. 어머. 유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놀란 척하는 연기였죠. 미끄러울 수 있어요. 빨리 닦으세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분노를 눌렀죠. 네. 짧게 대답했어요. 청소도구를 가져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다시요. 커피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어요. 뜨거운 커피의 증기가 올라왔죠. 태주는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릎 꿇은 청소부와 쏟아진 커피를요. 하지만 각도는 교묘했어요. 자신이 일부러 쏟은 건 나오지 않게요. 태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닦았어요. 손이 떨렸죠. 유진이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이 보였어요. 병원 안전을 위해 항상 신경 쓰고 있어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환자 안전, 해시태그 병원 일상, 해시태그 책임감. 사진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자신이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죠. 자신이 일부러 쏟아놓고요. 다 닦았으면 다른 곳도 하세요. 유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환자분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손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지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진의 SNS를 열었습니다. 방금 올린 게시물이 보였죠. 이미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역시 유진님 천사예요. 환자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이런 분이 진정한 인플루언서. 태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최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장면 확실히 녹화됐나?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모든 각도에서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일부러 쏟은 것까지요. 좋아. 태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 녹화. 하나도 빠뜨리지 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순애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어요. 순애와 함께요. 식당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북적거렸죠.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어요. 된장찌개와 밥, 반찬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자리에 앉았죠. 순애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또 당하셨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저희 반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배치 바꿔달라고.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애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남자친구는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저희한테도 잘해주세요. 태준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여자랑?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모르고 있어. 유진의 진짜 모습을. 식사를 마치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 SNS 봤어? 응, 방금 올린 거. 환자 안전 어쩌고. 근데 진짜는 완전 달라. 맞아. 이중인격 같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들이 내렸습니다. 태준도 따라 내렸죠. 복도를 걷는데 민호가 보였어요.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요. 저 미소를 지키고 싶어.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에서 구하고 싶어. 청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긴 오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4시.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꿇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06호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고급 핸드백을 들고 나왔죠. 아저씨. 그녀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멈춰 섰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유진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명품 지갑이었죠. 태준이 직원들 명절 선물로 준 것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거. 유진이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500원짜리였습니다. 택시비에 보태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전을 태준에게 던졌어요. 딸랑.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굴러갔죠. 대굴대굴. 복도에 동전 구르는 소리가 울렸어요. 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주우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차피 택시도 못 타시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들은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환자 보호자들은 수근거렸죠. 태준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동전을 주우려고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굴욕감 때문이었죠. 동전을 집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와닿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동전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죠. 유진이 비웃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주먹 속의 동전을 내려다봤어요. 500원이었습니다. 25년 전 병원을 시작할 때 그의 자산은 이것보다 훨씬 적었죠. 하지만 지금 이 500원은 달랐습니다. 모욕의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민호였어요. 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호는 복도를 걸어왔어요. 환자 차트를 들고 있었죠.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서 있는 청소부가 보였으니까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 뒷모습이 낯익었죠.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청소부의 손이 보였어요. 주먹을 쥔 손이요. 그리고 손등에 있는 흉터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저 흉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불길. 연기. 민호야. 그를 안아올린 아버지의 팔. 그리고 그때 생긴 화상 흉터. 오른손 등.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설마.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죠.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청소 카트를 밀며 반대편으로 갔죠.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장인 아버지가 청소부 일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 흉터는요. 민호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환자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민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호는 청소부가 사라진 복도 끝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정말.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죠. 만약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면 전화를 받을 거예요. 만약 그게 정말 아버지라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민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어디세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실에 있다. 왜? 아,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장실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건가요? 하지만 저 흉터는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자 회진을 돌아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복도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출죠. 아버지. 설마. 그 시각 화장실에서 태주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민호가 봤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주머니에서 300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죠.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거야. 동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긴 오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5시.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태주는 로비 한쪽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온종일 일한 탓에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붓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죠. 최신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응, 친구야.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훈 오빠 아버지 만나.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병원장이잖아. 완전 대박이지. 유진이 키득거렸습니다. 내 외모면 문제없어. 남자들은 다. 그녀가 벤치 옆을 지나갔어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였을까요? 휴대폰을 집중하던 그녀가 대걸레를 밟았습니다. 쿵. 대걸레가 넘어지며 물이 튀었어요. 몇 방울이 그녀의 구두에 떨어졌죠. 어머.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이 명품 구두에 물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유진이 그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만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됐죠. 닦아요. 지금 당장. 태준이 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으로요.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정성껏.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숨을 죽였어요. 환자 보호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안 그러면. 유진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병원장님께 민원 넣을 거예요. 청소부 교육이 이게 뭐예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참아.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탁.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로비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저런. 누군가 중얼거렸죠. 태주는 손수건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구두 위에 손수건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닿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말이에요. 유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으려는 듯 했죠. 손님.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가요? 유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피해자인데요. 간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그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죠. 사람들 사이로 보였습니다. 무릎 꿇은 청소부. 그 앞에 서 있는 여자. 유진이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청소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수건으로 구두를 닦던 손이 보였죠. 손등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오른손 등. 똑같은 모양.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죠. 아버지였습니다. 확실했어요. 병원장인 아버지가 지금 무릎을 꿇고 유진의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왜? 왜 아버지가?
민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유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요.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청소도구를 챙겨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요. 유진이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오늘 저녁 맛집 예약했어. 병원장님 만나는 날이잖아. 그녀는 민호를 향해 걸어왔죠. 오빠. 환하게 웃으며요.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든 그 여자를요. 오빠, 왜 그래? 유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청소부가 실수해서. 청소부? 민호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어. 유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빠, 그게 아니라. 됐어.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저녁은? 병원장님. 취소해.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로비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선이 달랐어요. 차가웠죠. 그 시각 화장실에서 태주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호가 봤다. 확실히 알았어요. 아들이 모든 걸 봤다는 것을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306호실 준비해.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태주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청소부 복장의 남자가 서 있었죠. 이제 끝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막이 시작된다. 저녁 7시 306호실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실장, 박수간호사, 보안팀장이었죠. 최 실장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최고급 양복을 입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죠. 강태준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가자.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환한 미소로 일어섰어요. 드디어 미래의 시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아까 그 청소부였습니다. 아니,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양복, 시계, 카리스마. 그리고 뒤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태준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그가 잠시 멈췄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유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분이 아까. 맞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청소부였죠. 침대에 있던 유진의 어머니가 경악했어요. 서윤아, 무슨.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태준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요. 최 실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유진 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장실에서 유진이 태준에게 장갑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닦아야 제대로 되죠. 영상 속 유진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복도에서 커피를 일부러 엎는 장면이었죠. 손목을 살짝 틀어서 컵을 기울이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일부러. 유진의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
300원을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택시도 못 타시잖아요.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네 번째 영상. 로비에서의 그 장면이었죠. 손으로요. 정성껏. 무릎 꿇는 모습, 구두 닦는 모습, 수십 명이 지켜보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병원장님이신 줄.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몰랐다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진 씨.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옵니다. 박수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한유진 씨, 이 병원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출입 금지요? 직원 학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 허위 광고 건으로 법적 검토에 들어갑니다. 유진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훈 오빠. 그녀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민호가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유진아.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야. 오빠.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병원장 아들이라는 걸 사랑한 거지. 유진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 유진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돌아섰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 유진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집에 가자. 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병실에는 태준과 민호만 남았어요.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왜? 그렇게까지.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태준이 아들을 안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 주 후, 유진의 SNS 계정은 폐쇄됐습니다. 팔로워들이 진실을 알고 분노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찍은 영상 하나가 유출됐어요. 청소부를 괴롭히는 그녀의 모습이었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었네. 역겨워. 천사 코스프레.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15만 팔로워도, 광고 수입도, 명예도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그녀가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재수 없었어. 하필 병원장이었다니. 변명이었죠.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두 달 후, 서강 메디컬 그룹 대강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청소 직원, 경비원, 식당 직원들이었어요. 단상에 태준이 올라섰죠.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특별합니다. 화면에 글씨가 떴어요. 서강 메디컬 그룹 직원 복지 프로그램. 첫째, 자녀 장학금 5천만 원을 조성합니다. 강당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둘째, 근무 환경 개선과 정기 건강검진을 시작합니다. 셋째, 태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청소반장 김순애가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장님.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강당을 나온 태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책이 아닌 존중에서 나온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병원 옥상이었어요. 태준과 민호가 난간에 기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났죠. 아버지.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게 뭔지 알아? 태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잠시 멈췄죠.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요. 맞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것.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줘서요.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내 아들이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죠. 아버지, 손 좀 보여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손등에 화상 흉터가 보였죠. 민호가 그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로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그랬구나. 20해 전 저를 구하시느라 생긴 거잖아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도 그가 말했습니다. 너를 지켰어. 민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드릴게요. 제가요. 태준이 아들을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야. 네. 기억해라. 태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숨길 수 없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평생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강 메디컬 그룹의 건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5년 전 작은 병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태준이 진짜 배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아버지. 민호가 웃었어요. 배고파요. 그래. 태준도 웃었습니다. 가자. 뭐 먹을까? 짜장면이요. 좋아.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웃으며요. 병원의 불빛들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높은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태준이 그랬듯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답을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